하루 종일 뗀다고 했을 때 7,000원 정도의 기름 대비 한 30%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41kg가 들어요? 예. 나무가? 네. 제 양이 기존 나무 투여량에 비해 한 3%에서 5% 정도. 지금 오래 쓰시는 분들은 지금 15년 이상을 쓰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관리를 잘했을 때. 네, 관리를 잘했을 때.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요 제품들이요. 겨울철 난방비를 확 줄일 수 있다는 화목 보일러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이 안에 목재를 태워서 물을 데워서 방을 뜨끈뜨끈하게 데워주는 그러한 방식의 화목 보일러입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겨울철이고요. 요즘에 또 에너지 비용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은 도시에서는 사실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전원주택, 또 세컨하우스 아니면 시골에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NMG 화목보일러 회사에 왔는데요. 공장입니다. 여기서 한번 화목보일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가격까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까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NMG 화목보일러의 이사님이신데 자,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자, 이거거든요. 네. 자, 여기에 나무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나무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일단 궁금한데. 여기 보시면은 요 안에 나무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여기 나무가 41kg까지 네. 가장 작은 평수인데 네. 25평형인데 나무가 41kg까지 들어갑니다. 이 안에 41kg가 예, 들어가요? 예. 나무가? 네. 보시면 안에 다 비어 있거든요. 네. 그냥 봐서는 그냥 빈통인데. 빈통인데 네. 이 아래다가 이제 우리가 연소판이라고 네.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연소판을 넣고 그 위에 나무를 넣게 되면은 네. 이 안쪽에서 이 안에 바람이 불어주는 송풍기가 들어가 있고 송풍기가 바람을 불어주면은 문을 열어주는 댐퍼라는 건 보통 댐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걔가 문을 열어줘 갖고 이 안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바람 구멍들이 있어요. 예, 얘를 통해서 바람이 들어가고 네. 문을 닫게 되면은 밀폐가 됩니다. 두껍습니다, 상당히. 예, 네. 이게 3중으로 이제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네. 폭발 관련해 갖고도 저희가 특허를 갖고 있거든요. 폭발 방지용. 폭발 방지. 그것도 가능하게 돼 있다. 예. 네. 이게 3중으로 지금 돼 있어요. 보시면 3중으로. 아시겠지만. 네. 여기 보시면은 얘를 문을 닫게 되면은 밀폐가 됩니다. 네. 밀폐가 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주니까 나무가 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불을 어떻게 붙여요? 불을 붙이게 되면 토치로 붙이게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문 열고 붙이나요? 예, 당연히 문을 열고 예. 토치로 불을 붙인 다음에 나무를 놓고 네. 토치로 불 붙이고 네. 문 닫아주고 네, 꽉 닫은 다음에 예. 지금 저희가 설정을 갖다 물의 온도 설정을 이 선택 버튼 한번 누르시면은 70도까지 물을 데우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잠깐만요. 선택 한 번만 누르면 일단 70도까지 올라가요. 예,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네. 설정 온도입니다. 여기 설정 보시면 온도가. 설정이 있고 온도가 있는데 네. 설정에 불이 들어오면서 우리 물은 70도까지 데울 것이다 하고 신호로 보내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누르면은 현재 물의 온도가 나옵니다. 네. 온도에 불 들어오면서 현재 물의 온도가 나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나무는 안 들어가 있지만은 네. 테스트는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온도 올림으로 제가 올려볼 텐데 어느 온도에서 얘가 점화가 되고 연소가 되는지 난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불은 붙은 상태입니다. 예, 불은 안에 붙었고요. 나무에. 네. 제가 온도 올려볼게요. 네. 14도, 15도, 18도, 24도, 34도, 40도 올라가니까 정화의 불이 붙었네요. 예. 연소의 불이 붙고. 바람 불죠? 이게 모터가 있나 봐요. 예. 네. 바람 불어주는 모터가 바람 불어주는 거고요. 네. 다시 7도에서 멈췄고 네. 다시 62도, 그러니까 64도가 되면 다시 바람이 또 불어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됨으로써 해갖고 하루에 한 번 나무를 집어넣으면은 24시간 가동이 되는 겁니다. 나무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불을 줄여서 낮춰주고, 그렇죠. 다시 또 낮춰지면 다시 또 바람을 불어서 올려주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설정 온도까지 송풍기가 바람을 불어주고 네. 설정 온도가 도달하면은 송풍기가 멈춰요.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6도인 64도가 되면은 다시 송풍기가 가동되는 자동 조절 시스템이네요. 그게 완전 자동 제어 연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저는 돼요. 화목 보일러에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불을 떼면 조절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떼는 대로 불이 데워져서 그냥 도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예. 아, 요게 또 하나의 기술이구나. 예. 그래서 저희가 설정 온도를 60에서 85도까지 제 자신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집이 난방이 안 되거나 좀 추운 집이라면은 설정 온도를 85로 놓으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 집은 단열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럼 60도로 놓으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열어봐 주시죠. 지금 여기 나무가 아까 얼마 들어간다 그랬죠? 40kg. 40kg가 들어가면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번 꽉 채우고 40kg 하루에 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가능합니다. 통나무 같은 경우를 넣게 되면은, 그러니까 잔가지 같은 나무들은 빨리 타겠죠? 네. 근데 통나무를 넣게 되면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해요. 자, 그럼 40kg의 나무를 넣고 하루를 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40kg의 그 장작 가격은 얼마 정도 하죠? 우리가 보통 1톤 기준에서 네. 통나무 가격이 12만 원에서 15만 원에 형성이 돼 있어요. 네. 물론 더 저렴한 것도 있겠지만 네, 평균. 평균. 그러면은 1톤이라면은 얘는 40kg니까 네. 40kg 기준하게 되면은 20일 넘게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40kg 얼마 40일 정도 40일이면 한 7천 원에서 8천 원 꼴 나오고 하루에 7,000원, 예, 8,000원. 예. 40kg의 장작의 가격은 예. 4,000원, 7,000원 정도입니다. 4,000? 아니요. 10kg 기준하면은 네.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거 뭐 여러 검색 엔진들이 많잖아요. 네. 1톤 기준에서 12만 원, 15만 원이니까 얘를 나누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25평형 같은 경우는 40kg 이상의 나무가 들어가니까 네. 얘를 갖다가 계산해 보시면은 1톤이면은 대략 20일, 네. 25일 정도 태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12만 원 갖고 25일을 태우니까 하루에 7,000원 정도. 6,000원, 7,000원 정도. 그 정도 계산이 나오네요. 예, 됐습니다. 요 정도가 25평형. 네, 25평. 네, 들어가는 거고, 요게 35평인가 봐요? 35평형인데 얘는 스텐 모델입니다. 아, 스텐. 예. 아, 흔히 알겠습니다. 말하는 스텐 모델인데 네.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나무를 태우다 보면은 네. 목초액이라는 것이 나와요. 네네네. 목초액하고 수액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이 철에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철이 부식이 돼요. 네네. 바로 부식되는 건 아닌데 네. 부식이 점차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명을 갖다가 좀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스텐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텐. 네, 스텐. 스테인리스입니다. 예, 스테인리스입니다. 요건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좀 큰데 사이즈가.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에 보시면은 네.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좀 있습니다. 다른데요? 예, 얘는 원통형이죠. 이거 얼마 들어갑니까, 나무? 얘는 57kg, 요게 40kg 들어가는 거. 40kg 이상 정도 들어가고요. 이게 57kg. 예, 예. 요 스테인리스입니다. 네, 얘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가 아니에요? 얘는 철입니다. 철. 예. 그 차이는 내구성의 차이겠네요. 내구성의 차이고요. 네. 우리가 철 같은 경우는 아무튼 녹이라는 게 싫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은 녹슨다는 얘기는 철이 부식돼 갖고 얇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 철이 구멍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뭐 용접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그 부위를 잘라내고 다른 어떤 그 용접을 이용한 그런 걸 이용할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쨌든 두 개의 원리는 동일한 거죠. 똑같습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네. 불을 떼서 이제 물을 데우는데 네. 물은 어디에 들어가냐 이거죠. 그리고 샤워도 할 수 있냐 이거죠. 우선은 저희 그 생산 과정을 보시면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네. 물은 요 안으로 들어가요. 요 안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그걸 생산되는 거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안으로 이쪽에 들어가는데 잠깐 오시면 돼요. 아, 여기 내부 모습이죠. 예, 여기 내부 모습입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나무를 넣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나무를 넣는 거고, 물이 데워지겠죠. 데워지는데 물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 안에 다 난방수로 채워지는 이게 거예요. 물통이에요. 아까 다 들어가는 거. 예, 맞습니다. 아, 요게 그 변기에 있는 그거 같은 건데요? 보통은 이제 볼탑 또는 네. 웃기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가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네. 물을 내리면은 이게 올라가죠. 다시 물이 올라오죠. 그렇죠. 그리고 요겁니다. 물이 차면은 멈추죠. 네. 얘가 물이 차면은 얘가 올라옵니다. 딱 올라오면 올라오면서 요 안에 있는 고무 바킹을 이용해서 수도가 물 급수를 막아주는 거예요. 아, 그럼 요 안에 있는 물이 그렇죠. 데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물이 데워지면서 이게 보일러 배관으로 급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네, 배관수 일로 배관수가 배관이 이렇게 아래 위로 돼 있어요. 네. 이쪽에 이제 순환 모터가 달려서 네. 물이 출수가 되고 네. 방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네. 그 보일러 배관으로 빠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온돌 보일러 배관. 예. 그 분배기 쪽으로 통해 갖고 방으로 빠지고 다시 방에 있는 물이 환수가 돼 갖고 이쪽으로 다시 환수가 되는. 그래서 도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런 그럼 순환이 온도는 되는 겁니다. 70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존의
보일러 배관 설치된 집에도 설치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네. 보일러만 교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설치비는 이제 들어가겠죠. 별도지만 LNG에 설치해 주신다. 네, 설치는 설치비는 가능하지만 별도. 네.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직접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직접들 하세요. 이제 이 보일러도 보일러기 때문에 샤워할 때 네. 온수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가능하죠? 잠깐 이거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네. 이 안에 우리가 물 급수가 되면은 여기 보시면 물 급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물 급수가 되면은 이 내부에서 네. 이 T로 갈라지면서 한쪽은 난방수, 한쪽은 온수관. 이게 온수가 예, 스테인리스 온수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하거나 이런 뭐 따스한 물을 쓸 때는 네. 이쪽을 통해서 물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일로 들어간 이게 이제 샤워 그 급수 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 통을 돌면서 네. 이 안에 70도 온도로 데워지니까 물이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배관이 데워지는 거네요. 그렇죠. 요 데워진 물이 다시 이쪽으로 여기로 나오는 빠져서 거죠. 네. 샤워하는 쓸수 물로 있는, 네. 온수로 쓸 수 있다는 예, 거죠.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샤워를 한다든가 이거 온수를 쓸 때는 얘를 갖다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확히 온수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수도 쓸 수 있고 예, 난방수 안에 온수관이 있어서 네. 전혀 뭐 이체 뭐 잘못되거나 네. 안 좋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로 이제 외피를 씌운 게 요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그리고 완제품이죠. 요거 제품은 스텐. 이 안에 제품이 스테인레스인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제품이 아니고 네. 뭐 이쪽 잠깐 와보실래요? 이거구나. 요게 보일러 몸체예요. 요게 저거 봤던 저 예, 여기 보일러 스테인리스 몸체. 제품. 아니요,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얘는 철. 예. 네, 철이고. 철인데 네. 이게 원래 보일러 몸체예요. 몸체. 예, 이 상태에서 네. 이 케이스를 갖다가 다시 철 케이스를 다시 씌운 외관을 거구나. 씌웠다고 보시면 이게 돼요. 1단계네요. 1단계. 기본. 예. 여기에 이렇게 철을 씌운 거고. 그렇죠. 거의 이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요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또 설치가 된 거고요. 그렇죠. 이거 다음 그립이 된 단계. 거고. 그다음 스테인레스 들어가는 거 어디 스테인레스 들어가는 거예요? 스테인리스라는 거는 저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여기 요게 부분. 스테인리스라는 거예요. 화실이랑 화구 부분이 스테인레스구나. 화실하고 연도, 그러니까 연기가 지나가는 길에 두 개가 이제 스테인레스라고 하는 게 저 아까 보시면 요 모델인 거죠. 예. 네, 그 차이입니다. 요게 네, 소재의 차이. 얘가 스테인이라는 얘기예요. 네, 몸체. 소재의 차이. 몸체. 네, 요거는 이제 철로 돼 있는 예. 거고. 알겠습니다.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요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65평형. 더 큰 거.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65평형. 그럼 물량도 다르겠네요. 엄청나게 틀리죠. 요건 물량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리터수로 하면은 대략 580리터 정도? 600리터 정도. 600리터면 3드럼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25평형이라고 했잖아요. 25평 180리터. 180m 네. 들어가는 거. 이제 보일러 배관 들어간 용접 180m가 들어간 거고요. 난방수가. 난방수가. 예, 예. 샤워하는 분은 두고 도는 거 계속 무한인 거고. 계속 무한인 거고. 이해했습니다. 알겠네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건 대략? 그러니까 25평형 기준 하면은요. 네. 242만 원이에요. 여기 보일러 240, 가격이. 242만 원. 예. 요게 네. 설치비는 별도지만 직접 해도 상관없다. 예, 별도고요. 네. 그 보일러 가격이 그렇지 이제 얘가 들어가는 것들이 자재가 있어요. 연기를 빼려면 연통이라는 게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연통이죠. 연통이 보통 한 4m 기준으로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물을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또 순환 모터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보일러 만드는 회사인데 네. 저희가 뭐 순환 모터를 만들거나 연통을 갖다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보일러를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저는 보일러 가격을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 이제 부대 비용이 연통, 순환 모터 같은 부자재, 그다음에 설치를 유리하시면은 설치비가 별도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요 번호로 전화하시면 이제 상세하게 네. 상담이 가능하고요. 요 대략 200만 원대, 240만 원. 40만 원대. 네. 이건 또 올라가겠네요. 좀 더 이거는. 얘는 자재가 스테이기 때문에 좀더 비싸겠죠? 385만 원. 요거. 네. 요건 더 크겠네요. 요거는 더 비싸겠죠?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긴 예. 해요. 왜냐하면 기름 보일러가 연동이 된다고 했는데, 네. 자, 기름 보일러 연동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쓴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난방수로 갖다가 서로 호환하면서 직렬로 연결할 수가 있고, 첫 번째는 간혹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뭐 기름값도 아껴야 되고 네. 뭐 화목도 좀 아낄 수 아껴야 되니까 병렬로 연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직렬은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 직렬은 이제 연결은 옆으로 연결하는 난방수가 거죠. 네. 여기서 나온 난방수가
보일러가 네. 기름 보일러로 다시 가는 거고요. 아, 두 네. 개를 동시에 놓고 그렇죠, 병렬로. 그리고 기계 직렬로 되는 거고 네. 병렬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화목 보일러를 쓸 때에는 기름 보일러의 밸브를 잠가버리면 되고요. 아. 예, 기름 보일러 쓸 때에는 화목 보일러 밸브를 잠가버리면 되는 거죠. 아, 어차피 물만 필요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온수만 필요한 거기 예, 때문에 예. 아, 그런 거구나. 예. 그러니까 같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럼 직렬이 가장 편하겠네요. 직렬이 필요가 편한데 없으니까. 네. 그 아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 연료 아끼시려고 하는 분들 네. 또는 외출이 잦으신 분들은 직렬보다는 병렬로 많이 연결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야, 이게 근데 불멍도 하면서 가능할까요? 그게 이게 보일러의 특성상 문을 열게 되면은요. 그렇죠.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아, 그건 안 되겠네요. 예. 뭐 우리가 예쁘게 해갖고 네. 유리로 네. 할 수도 있는데 네. 위험합니다. 난로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보일러예요. 이제 미적 기능은 예. 없고 기능성만 갖고 그렇죠. 있는 화목 보일러입니다. 네. 자, 이사님 내구성 몇 년 보세요. 어차피 이게 불을 떼고 또 철이 또 삭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스테인레스도 아무리 스테인레스라고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내구성 얼마나 보세요? 그냥 현재 쓰고 계신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한 7년 정도 되면 저희가 철판이 부식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오래 쓰시는 분들은 지금 15년 이상을 쓰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관리를 잘했을 때. 네, 관리를 잘했을 때. 그러니까 물의 수질이나 네. 또 관리 요령, 관리에 따라 갖고 사용 연한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 어떤 분들은 5년 만에도 빵꾸 난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아, 그건 사용하기 나름이다. 심지어는 1년 만에도 빵꾸 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사용하는 나름 설명서 잘 읽어보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관리. 네. 두 번째는 수질입니다. 수질. 아. 지하수 쓰시는 분들은 이게 보일러에 그렇죠.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찌꺼기가 또 예.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제처리는 그냥 빼면 되는 건가요? 제 글귀를 저희가 이제 부속품으로 제 글귀를 드리는데 저희 보일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완전 연소가 된다는 겁니다. 아. 제 양이 기존 나무 투여량에 비해 한 3%에서 5% 정도. 저희가 특허 받은 거는 3%로 이제 특허를 받았지만은 네. 3%에서 5% 정도의 재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긁어내시면 되는 거고 재 자체가 친환경적이에요. 거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 가능하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연기에 대한 부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시골에서 주로 이제 이 제품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예, 예. 근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네. 연통 높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략 몇 미터 정도가 일단 가장 효율적이에요. 일반적으로는 4m 정도는 올라가야지만이 연기가 잘 빠져요. 아, 그리고 6m까지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럼 연기가 더 잘 빠지겠죠? 대신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4m 정도. 가스 보일러와 연동은 힘들죠. 가스 보일러 자체는 네. 그 난방수 통, 그러니까 보조 탱크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굉장히 작아요. 네. 그래서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거의 저희가 권장해야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소비자가 네. 사용하기 불편하세요. 기름 보일러만 네. 병용을 권장한다. 네. 아니면 화목 보일러 자체로만도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네, 이것도 가능한데 연료비를 생각했을 때 40kg 꽉 찼을 때 가격이 한 7,000원 정도, 7, 8,000원 8,000원 보시면 정도. 돼요. 그게 하루 정도 분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뗀다고 했을 때 한 7,000원 정도의 연료비 생각하시면 된다. 네. 그럼 기름과 비교하면 거의 얼마 정도 차이 날까요? 기름 하루 종일 뗐을 때랑 하면? 한 기름 대비 한 30%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다운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화목 보일러의 네, 장점이 가장 큰 아닐까. 장점이죠. 네, 보시면 여기 설명서가 잘 써 있습니다. 요거 보시고 사용하시고 설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설치는 직접도 가능하다. 네. 네, 설치비는 얼마 정도 나오길래 이렇게 설치비가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네. 굉장히 힘들어요. 무겁고 사람이 둘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일러 설치 나갈 때는 2인 1조로 나갑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상담 전화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출고 앞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찾는 분들이 많죠. 네, 많습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네. 네, 한번 관심들 가져보시고 이 보일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리 요령 같은 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오래오래 쓸 수 있다. 그렇죠. 네, 한 200만 원, 300만 원 투자해서 연료비 아껴서 최소 한 10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씩 쓰세요. 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잘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MG 화목
화목 보일러입니다. 네, 여기까지 봤고요.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열풍기라고. 열풍기. 열풍기라고요? 예, 잠깐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보일러하고 열풍기의 차이는 네. 물을 이용하느냐, 열을 이용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네네. 예, 잠깐 가보시죠. 네. 아, 이게 열풍기예요? 화목, 엄청 화목 큰데요? 온풍기라고 그럽니다. 아, 산업용? 화목 온풍기라고 그럽니다. 아, 화목 온풍기. 예. 아, 설명해 주시는 부장님이신데 예. 엄청 큰데요? 이거 예.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찬바람을 네. 화목을 떼서 열로서 네. 뜨거운 바람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히터네요, 히터. 그렇죠. 간접으로 보내기 때문에 직접 열로 보내는 것보다 간접 열로 보내는 것은 화재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는 어디서 뗍니까? 나무는 이제 화실인데 와, 엄청 크네. 화실이 1m 30에 1m 10 정도 되고요. 높이가 폭이 860. 나무가 얼마 들어가요? 여기 나무는 1톤 정도 들어갑니다. 1톤 들어가고. 요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불을 우리는 이 화목 온풍기가 거꾸로 네. 사는 화목 온풍기입니다. 아. 여기는 재치우는 데. 아, 제가 떨어지는 예, 거. 재 떨어지는 데입니다. 여기가 나무 태우는 곳. 예, 나무를 태우는데 이제 거꾸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온풍이 어디로 나갑니까? 온풍은 이제 여기서 태우면은 내부에 열교환기가 있습니다. 네, 열교환기가. 열교환기 있어갖고 우선 인입 바람은 여기 이제 바깥 공기로 들어갑니다. 아, 저기가 바깥 공기가 들어가는 인입구예요? 들어가서 네. 열교환기를 통해서 이제 여기로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여기로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이 온풍기는 이중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나무를 떼기 위한 산소 공기 따로 있습니다. 순수한 나무를 떼기 위한 그 공기랑 네. 이 열풍 공기랑 틀립니다. 요거 위에가 있는 게 그거 아닌가요, 혹시? 어떤 거요? 위에 요 부분. 여기는 여기는 열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거. 회의를 다시 한번 해서 잡아주는 데입니다. 그럼 나무를 떼기 위한 산소 공기 따로 있다는 거죠? 네, 뒤쪽에 있습니다. 아, 뒤쪽에. 네, 뒤쪽에서 나무를 떼기 위한 공기는 순수하게 나무를 떼기 위한 공기 따로 있고 네. 순수한 자연 바람 그냥 순수한 바람을 넣어서 그 바람을 여기서 데워서 열광이 통해서 데워서 나가는 거니까 사람이 마셔도 상할 전혀 해가 없습니다. 아, 매연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매연이 전혀 안 나옵니다. 연기는 어디 빠집니까, 그럼? 연기는 뒤에 연통으로 해서 빠져나갑니다. 연통으로 해서 빠지고. 그리고 화목 보일러는 내부의 온도가 600에서 1050도까지 나옵니다. 아, 요게요? 네, 그래서 매연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완전 연소라는 거죠? 완전 연소를 하는 거죠. 초창기에 이제 처음에 불 붙일 때 한 2, 3분. 자, 부장님. 이거 그거 누가 어디서 써요, 이거 근데? 이 그거는 이걸 누가 써요? 첫째 제저소, 제재소. 산업용 목재, 제저소, 네. 제저소 나무 건조, 네. 그리고 장작, 캠핑용 장작, 나무 건조. 장작 건조. 캠핑용 장작 건조. 네. 그리고 냉동 고추 있죠. 고추. 냉동 고추, 라면 수프용. 네. 고추 말린 거 쓰고. 건조용이네요, 다. 네. 거의 건조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업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거의. 산업용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 일반 산업 시설, 네. 난방, 네. 난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장 같은 데도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장 같은 데 이렇게 밖에서 떼워서 안으로 바람만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도 가능하죠. 네, 바깥 공기를 해서 사람이 마셔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자연 바람을 넣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열풍기 자체는 밖에 있더라도 바람만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밖으로 연결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건조기 대비 뭐 전기도 있을 거고 기름도 있을 텐데. 전기는 얘가 24시간 돌아갔을 때 네. 전기로는 한 달에 13만 밖에 안 먹습니다. 자, 그러면 열풍기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 열풍기도 있을 거고 기름 열풍기도 네. 있을 텐데 그거 대비 연료비가 일단 절감되는 거죠? 연료비는 일반적으로 기름값에 비하면은 네. 한 30%밖에 안 먹습니다. 화목보일러랑 똑같네요. 화목보일러랑. 네, 화목보일러랑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나 국민학교 정도의 수준이면은 아무나 운영할 수 있게끔 단순하죠. 단순하게 해놨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여기도 동일한 컨트롤러가 프로그램이 들어가 그렇게 다 깔려 있습니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네. 예. 얼마입니까 가격이? 그래서 가격이 이거 가격은 별도로 해서 대략적으로만 2천만 원 정도 선에요. 2천만 원 선. 예. 이거는 이제 200평을 난방을 하기 때문에 200평이요? 예, 200평이고 아까 작은 거는 100평이고. 200평 정도. 200평 난방인데 온도 설정을 하기에 따라 갖고 그 난방 온도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선 200평인가 봐요. 예, 200평이고. 100은 100 써 있겠죠. 여기 토출 온도가 또 따라 있습니다. 40도에서 150도까지 나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이 제품은 공장 같은데 그 산업 현장에서 난방이 필요할 때 이쪽으로 이 보일러 열풍기 자체는 밖에 존재하고 여기서 뜨거운 바람만 안으로 넣어주게 되면 농업 시설물도 많이 들어갑니다. 화훼 농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물들 오이. 네.
오이, 토마토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이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기계가 일본의 치바 대학에 오죠. 농가대학에 우리가 2대가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네네네. 여기 연료는 이 온풍기의 연료는 폐타이어, 네. 비닐 외에는 다 가능합니다. 아, 다 연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폐목재 가능하다는 거. 폐목재도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폐목재 모든 태울 수 있는 종류는 다 됩니다. 대신 비닐로 하고 폐타이어만 안 넣으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연락 주로 주시면. 이제 아마 오너분들일 것 같아요. 공장이나 네, 이런데 네. 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연락 주시면 네. 자세한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구 공장에. 자, 두 분에게 오늘 제가 화목 보일러와 화목 열풍기 네. 좀 재밌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꼭 필요한 것 같고 한번 설명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